안녕하십니까. 오늘 9월 28일 조선엔 조선, 조선일보가 말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미 전략자산 연말부터 수완 배치라고 타이틀을 잡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사당 야당 대표들과 한 자리에서 한 얘기를 터부를 실었습니다. 여기서 전략 자산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미국의 그 전략 폭격기, 항공모함, 핵 잠수함,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무기들이 올해 연말부터 한반도에 상시적으로 순환 배치한다. 핵 잠수함이 가면 항공모함이 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반도에 대한민국 땅에 항상 미국의 이런 전략 무기가 주둔한다, 이 소리입니다. 이거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이런 전략 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쪽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것 봐라. 대한민국은, 한국은 이렇게 순식간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자산, 핵무기를 포함해서죠. 이거를 아무 때든지 한반도에 가지고 올 수 있고 배치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죽으라고 개발하고 있고 보유하고 한 거 아니냐. 이게 보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냐.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거리, 중장거리 미사일을 그래서 이게 북한이 가지고 있으려고 이렇게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북한을 지금까지 규탄하고 제재하고 온 국제사회가 유엔이 이렇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가만 보면 이게 북한이 주장이 옳지 않느냐. 남한에 이렇게 미군이 어느 순간에 암때건 전략 무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게 아니냐 하는 또 다른 답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이 어떻게 답변할지, 그냥 이렇게 전략 자산이 순환 배치한다 하고만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미국하고 합의를 본 모양입니다. 야당 당수들에게 직접 통보도 하는 거 봐서는 여기서 우리 국민들은 이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이 문제가 이게 좀 아리송해진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강경화 외교장관이 요거 며칠 전에 미국의 B&B 전략 폭격기 편대가 괌에서 날라서 우리 대한민국 군사분계선 지역까지 비행을 했어요. 이럴 때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BF 15, 20, 35라는 이런 전투기들이 호위를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군대나 비행기는 왜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 참여를 안 했느냐 했더니 우리 대한민국의 전투기가 참여하기에는 너무나도 미국이 하는 행동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빠졌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잘한 일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 비행기까지 참여하면 북한은 아마 강력한 행동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또 아직까지는 미국과 북한 간의 갈등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어디까지나 관망하면서 또 기회를 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전략적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거는 잘한 것 같아요. 미국의 그런 군사 위력주의에 우리 남한까지 참여할 필요는 없다. 그거는 미국과 북한과 사이에서 그것으로 끝나게끔 유도하는 것이 옳았다고 보아집니다. 다음 세 번째.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 은행이 많지 않습니까?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이런 은행들이 많은데
만약에 북한에 핵폭탄 쾅 터뜨렸을 때에 그 EMP가 발생하니까 모든 전산망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비해가지고 지금 현재 운행에 보관되어 있는, 쓰고 있는 모든 전산 자료를 업데이트 해가지고 외국에, 제3국에 보관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요.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핵전쟁을 대비해가지고 대한민국 운행들이 전산 자료를 업데이트 해가지고 하나 더 복사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보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대요. 아니 그러면 뭐 핵폭탄이 터졌으면은 사람도 집도 다 없어졌을 건데 그 뭐 업데이트 데이터는 있어서 뭐 합니까? 거기 뭐 옛날에 또 뭐 땅 문서입니까? 아니면은 뭐 고리대공업자의 그런 문서입니까? 전쟁이 안전하게 핵전쟁이 일어날 수 없게끔 하는 것이 우선 관건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좀 씁쓸합니다. 다음 네 번째. 이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야당 지도자 세 분을 이제 모시고 이제 또 여당까지 하면 네 개 당수들이죠. 모여가지고 우리 안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많은 우리 대한 안보에 불안한 상황과 현재 정부의 안보 라인에 대한 비평을 꽤 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건대는 대한민국의 안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말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안보가 약화되고 있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람직한 것은 이렇게 서로 이 안보를 가지고 서로 상대측 정당을 비난하고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이런 문제는 같이 힘을 합쳐서 이거는 바로 잡자 하는 좀 협력적인 태도를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그냥 안보 가지고 제각기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어제는 여기 참여도 안 했는데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전혀 협조하지 않고 동참도 하지 않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좀 막 그러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 좀 국민의 뜨거운 질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조선일보도 그냥 아무리 보수층의 신문이지만 눈치 보고 이러지 말고 잘못하는 건 잘못되는 강하게 좀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오늘 조선일보 보면 자유한국당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하지 않고 그냥 슬쩍 지나가는데 아무리 대통령이 싫고 대통령이 나빠도 대통령이 주관하는 행사를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정정당당하게 밝혀야죠.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아직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는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이게 지금 북한이요. 미국이 북한 운행 10곳을 제재했대요. 돈줄을 틀어막기로 했다고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의 10개 은행 사람 26명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하는데 이건 거의 실효성이 없는 거죠. 북한의 은행들이 미국하고 거래를 한 적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거래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북한의 운행가들 외국에 나와 있고 또 북한에 있든지 간에 이런 사람들이 북한과 미국과 관련돼 가지고 금융 거래를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아예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 제재를 한들 그러면 아무런 무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아주 새로운 출로를 찾고 있어요. 최선희
북한 외무성국장이 모스크바로 갔어요. 모스크바 가가지고 지금 소련의 러시아의 고위 인사들과 만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지금 중국 시진핑이, 미국이 자꾸 대북 제재를 하라 하니까 상당 분야를 미국과 협조를 하고 있어요. 왜? 중국이 지코가 속자니까. 그러다 나니까 북한에서는 상당히 서러운 겁니다. 중국이라는 나라,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는 데는 북한의 결정적인 도움이 있었던 겁니다. 또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제재를 받을 때에는 북한, 특히 김일성이 가장 적극적인 우군이 돼가지고 협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지코가 속자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북한 압박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하니까 북한은 지금 화가 났습니다. 그래, 중국 너 아니면 나는 러시아 쪽하고 논다. 우리는 옛날도 그랬다. 하면서 지금 러시아 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어요. 또 이럴 때는 러시아가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줍니다. 옛날도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 갈 길이 지금 아주 바쁩니다. 다음 6번째, 문종인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이 한미동맹 깨져도 전쟁은 안 돼.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자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분은 참 정말 훌륭한 분 같아요. 이게 사실 이분의 얘기가 우리가 보건대 현실적인 얘기예요. 아니, 미군 동맹이 중요하다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찬성할 사람 대한민국에 몇 명 있겠습니까? 또 북한이 핵을 이미 가지고 있고 터뜨렸고 시험했고 실제 우리 눈을 보여줬는데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안 가지고 있다 하는 주장한다는 게 눈 감고 앙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도 갑갑하니까 이 대한민국 정치인과 국민들에게 좀 자기가 총대를 메고 바른 소리를 하는 모양이에요. 아니, 미군 동맹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한반도에서 북한하고 중국,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자냐. 그 전쟁을 하자는 건 우리 한국도 다 붕괴되는 거죠. 서울에는 유리창 한 장 안 깨지고 사람 한 명 안 죽고 평양만 박살나겠습니까? 똑같이 박살난다는 거. 그걸 의미한 거고, 북한이 이미 핵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눈 감고 앙식으로 북한에 핵이 없다 하고 생각하자 하고, 이거는 뭐 종교적인 그것도 아닌 거 말이에요. 그런 엉뚱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의 생각을, 특히 정부죠, 이것을 또 국제사회, 미국 이런 데다가 일침을 놓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잘하면 잘한 것이다, 잘못하면 잘못한 것이다 하고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7번째,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북한은 이미 저희들하고는 80년대에 핵무기를 보유했는데 과연 그것이 노출이 안 됐을 때뿐이고, 김일성 때는, 김정일 때는 위협을 강하게 느끼니까 나라가 너무 쇠약해지고, 그래서 핵무기도 우리를 가지고 있다, 남북 협력하고 개혁 개방을 한쪽으로 하면서 한쪽으로는 우리가 핵무기 있다, 우리를 개혁 개방하는 식으로 유도해가지고 우리를 붕괴시키려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면서 핵무기 시험도 가끔 하면서 미사일, 로켓 시험도 하면서 이렇게 양대 우리는 꽃과 칼을 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제스처를 김정일 정권에서는 했어요. 그러다가 김정은 정부 들어와서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할아버지 때는 힘이 세가지고 이런 핵무기 있다는 것을 숨기고 있다가 자기 아버지 때에는 이거 봐라, 우리도 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꽃과 검을 이렇게 양손에 둔 이런 제스처를 해봤는데, 후에 보니까 그거는 미국과 대한민국이 상당히 본심을 알았다. 절대로 평화를 바라지 않는다.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한 오직 그 목표다. 그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핵과 미사일 비롯한 전략무기는 더 완성시켜야지 그걸 가지고 우물쭈물 타협의 수단으로 하면 안 된다 하고 이제 마음을 굳혔어요. 그렇게 굳혔는데도 우리 대한민국 청와대 대통령 벙커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주의 통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EMP 핵폭탄이 터지거나 큰 파괴력이 생겼을 때에 주의할 수 있는 통신망이 아직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요. 아니 이게 돈을 가져다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아니 청와대 이런 통신 지휘체계도 아직 만들어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나 같은 좀 군사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다는 거. 이미 대통령 청와대 벙커가 그거는 본부고 1차 대피 벙커, 2차 대피 벙커, 3차 대피 벙커까지 있어가지고 아무 데서든 대한민국 어디하고 국제 미국 러시아 어느 나라하고서든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2차 3차 4차 통신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 근데 그걸 아직도 안 가지고 있대요 이게. 북한은 그 통신망을 언제 완전 100% 완성했느냐. 제가 인민군대 군사복무하던 1980년대 중반까지는 이미 다 완성되어 있어요. 제1차 대표 최고사령부, 제2차 대표에서 저 쿠바, 저기 모스크바, 중국 베이징, 저 동구, 유럽의 그때 당시 동독이죠. 동독, 거기까지 다 통화할 수 있어요. 평양에 있는 인민무력부 최고사령부가 완전히 핵탄을 맞아가지고 파괴돼가지고 더 이상 그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해도 1차 대표, 2차 대표, 3차 대표 다 있어가지고 주의소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그게 없대요. 아, 이거 참, 알다가도 모르게 됩니다. 다음 8번째. 이거 지금 트럼프가 자꾸 북한과 김정은 통치자하고 말싸움을 하다 나니까 한반도에 지금 뭐 전쟁이 있냐 마냐 맨날 국제사에서는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진보 진영, 민노총, 민병과 같은 시민단체가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 이순신 장군 그 앞에서 트럼프를 요구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더 이상 한반도에 이런 불안을 조성하지 마라 하고 지금 막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거 트럼프가 명심할 게 있어요. 미국이 지금 대한민국을 1945년도 9월부터 이제 점령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자유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6.25 때 지켜주고 산업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많이 참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미국이라는 우방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없어서는 안 돼. 10번, 100번 죽어서도 그 신세에 보답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나 세상은 변한다는 거. 미국이 이걸 잘못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과 같은 피로를 자꾸 느끼면 한반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미국이다 하고 반대로 역습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옛날처럼 대한민국이 나라도 없고 주권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고 또 동양에서 가장 발전된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의식수준도 높다는 거. 미국에서는 이걸 알고 한반도에서의 모든 행위나 또 언행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지켜봅니다. 다음 9번째. 이거 참 갑갑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방송 신문에서는요. 찍하면 북참수작전 이런 용어를 써요. 이게 북참수라는 게 김정은 통치자를 사살하겠다는 건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한 개 나라, 한 개 동족, 또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북한에 있는 지도자, 뭐 북한을 참수시킨다.
이게 참수시킨다는 게 이게 이게 지금 아예 뭐 그냥 빛나된 그 때려잡듯이 뭐 이렇게 하갔다는 소리인데 이거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이 결국은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거는 누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뭐 야무지게 뭐 도발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히틀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도발하듯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1차 세계대전은 오스트랄리아 청년이 세르비아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제를 총으로 쏘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까? 어느 한 개인이 우발적인 행동에 의해서도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참 조선일보까지 북참수작전 뭐 이런 아주 원색적이고 상대방이 볼 때에는 보복을 하지 않으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용어를 함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참수를 위해서 미국 장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걸 우리 국산화했다 하고 자랑 쓰듯이 합니다. 이거 우리 조선일보 기자들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이 기사를 써야 되겠어요. 이게 이용수라는 기자가 썼는데 이거 좀 수준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편집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는 좀 보고 해야 된다는 거. 우리 국민들 그냥 평범한 자연인들은 뭐 별 시답지 않게 보겠지만 이 당사자들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 이런 어느 한 일개 기자의 생각 없는 기사에 의해서도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테러가 진행될 수 있고 참화가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조선일보가 말하는 조선민주인민강국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